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평촌에 21평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네, 그걸 지금 세입자분이 거주 중이시고, 내년 4월이면은 제가 이제 신규 주택 취득한 지 3년이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인데, 첫 번째로 좀 아파트 전망이 좀 궁금하고, 네. 만약에 보유한다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촌에 21평형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공작 럭키 아파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일기 신도시죠. 공작 럭키 아파트 21평형을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주택을 취득하셔서 이제 내년이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 세금 관련해서 좀 문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럼 내년 3월이나 4월 되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걸치는 3년이 도래하나요? 네네. 예, 그러면 현재 그 평촌에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 만기는 언제예요? 아, 지금 새로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 새로 계약은 갱신을 하셨고요. 네네. 예, 예. 혹시 앞으로도 이게 부동산 재테크를 계속 하실 의향이 좀 많으세요? 네, 만약에 여기 리모델링이 혹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예, 예. 된다면 그러니까 좀,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은 네. 앞으로도 추가 매수해서 계속 재테크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평촌 쪽에서 있는 쪽에서 약간 좀 위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게 럭키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럭키 네네. 공작. 네네. 예, 예. 아마 소형평일 거예요. 대부분이. 예. 네. 저는 이거 보유하셔도 전 좋다고 봐요. 응? 네. 기본적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 이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냐면은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 이 개념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평촌 같은 경우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다음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요. 응?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 계속 평촌이나 수원이나 그쪽에서만 투자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입지 좋은 서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쪽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일시적 2주택자 개념으로 앞으로 이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다. 왜? 네. 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다 보면은 이 방법을 택하기가 어려워요. 네. 응?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겠다면은 오히려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라. 예?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계속 이런 일시적 2주택자 개념에서 벗어나셔서 좀 걸림돌 자체를, 장애물 자체를 아예 제거한 상태에서 좀 계속 이 재테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세 주고 있나요? 이렇게 아파트? 여보세요? 네네, 반전세로, 네. 예. 만약에 전세 주고 있다면은 지금 팔아봤자, 내 손에 잡히는 게 한 1억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보세요? 이제 반전세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받겠지만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고 해서 1억을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그 1억을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좀 청약 조정 대상 좀 인기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에는 또 예산도 부족해요. 저는 그럴 바에는 이거 뭐 리모델링을 본다든지 향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을 때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니야, 난 주택 임대사업자 안 내고 굉장히 난 소극적으로만 그냥 일반적인 재테크만 하겠다 한다면은 이번 일시적 2주택 그 3년이 되기 전에 처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면은 이번에 처분을 하시는 게 답이고요. 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게 의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자 개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테크를 하기에는 2년 거주 요건 때문에 굉장히 과거보다는 제약 요건이 많이 따른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냥 이번에 세금 그냥 적당히 안 내고 비과세 받고 팔겠다면은 저는 이번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에 처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 같으면은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의 향후 내가 어떤 자세로 부동산 재테크를 임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답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네.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투자하시기 위해서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좀 적극적인 대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좀 소극적으로 재테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기한 내에 비과세 혜택 받으시면서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성향에 맞는 꼭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경기도 네. 평택시 진이면 네. 가곡리 LG전자 인근인데요. 네. 산업센터예요. 네. 저희 부모님이 1층 네.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익형으로 좋은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의 LG전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1층을 지금 부모님께서 수익형 네. 목적으로 좀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과연 네. 수익형으로서 재값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에 이 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네. 예, 아파트형 공장인데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는 LG전자라고 하니까 이 LG전자 인근 이쪽 어디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네. 예, 아파트형 공장 1층을 분양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고 가셔야 될 기본적인 좀 상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가 주거시설이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업무용 부동산. 이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또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 서울이 됐건 전국적으로 오피스나 상가의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어요. 즉, 이 업무용 부동산은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굉장히 업무의 내수 경기 상황이 민감하기 때문에 공실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출을 무려 80% 가까이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을.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미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가능한 대출을 80%까지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아무런 대응 방안 없이 이 대출을 80% 활용할 건가? 이건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실 분한테는 굉장히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도 이걸 갖다가 하나의 수익형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익형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아파트형 공장도 우리가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라든지 그런 투자 개념하고 동일시로 봐야 된다 이거죠. 왜? 이런 세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서 직접 사업하시는 분한테 주는 혜택이지 내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재임대 하시는 분한테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일부 편법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분양을 받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LG전자 인근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LG전자의 어떤 협력업체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저는 이 부분만 강조드릴게요. 너무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무리한 대출만 안 받으면 예, 그렇습니다. 괜찮다는 얘기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면 그래도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또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식형 산업센터를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또 공실률이나 경기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언제든지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경기도 여주시요, 교동이요. 네, 여주 교동에 어떤 부동산 좀 가지고 계세요? 단독주택이요. 네. 이거 단독주택을 좀 매도하실 계획이신가요? 매도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자녀에게 중요하면 나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여주 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지금 좀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자녀에게 좀 증여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좀 더 재테크 면에서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주시 교동 쪽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110평쯤 되는데요. 한 100평이 좀 넘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자녀에게 이걸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자제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36인데요. 결혼하셨나요? 예, 예. 예, 그러면 근데 여기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데요. 예, 국내에는 거주하지 않고 지금 자제분이 해외에 나가 계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여주 교동 쪽이면 아마 이쪽 같아요. 여주역 인근이죠? 예, 예. 예, 예. 이쪽에 지금 대지가 100평이 넘는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예. 이걸 아드님한테 좀 증여를 할 건지, 그렇다면 보유 가치가 있으면 좀 더 보유를 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드님이 네. 36세에 결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예. 예.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는 특수 관계자의 거래로 봐가지고 일단 증여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증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지 100평 정도 되고 한다면은 보유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드님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부담부 증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돈 주고받고 이게 하면은 이게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그 단독주택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안고 있는 그런 형태 해서 그래가지고 증여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공제하고 해서 내는 증여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나이가 36세이고, 그렇다면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억 5천까지는 국세청 내부 규정상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2억 5천까지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분하시고 온전하게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실 때 자제분 명의로 구입하는 방법. 그런데 이게 팔기가 아깝다면은 저는 부담부 증여.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온전하게 자제분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 그래서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안고 어머님이 안고 자제분한테 넘기는 그 부담부 증여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참고하세요. 네. 네, 매도하시기보다는 우선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전세를 안고 또 아드님께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담보 증여라는 방법 꼭 한번 더 검색해 보시고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49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7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유 자금이 3억밖에 없습니다. 투자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3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나 용산 마스터 플랜이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 지역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용산 지역은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크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서도 재개발 지역과 재개발이 아닌 지역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물론 재개발이 아닌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물론 그런 지역은 전세 끼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1억 정도면 투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 이미 지금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투자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문자 주신 분이 현금 한 3억 정도라고 한다면요. 제가 두 군데 정도 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역에서 숙대 입구 전철역으로 내려오는 후암동 가을동 특별계획구역이 첫 번째 가능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역에서 서부역 뒤쪽에 있는 서계동과 청파동에서도 이미 개발항이 제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 그렇지만 이 두 지역조차도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현장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